네, 이번 시간부터는 제3편의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제1장에 그 소화 설비가 나오고 1-1에 소화 기구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그 소화 기구의 설치 기준. 그래서 설치 기준에 보면은 소화기는 이제 크게 이제 둘로 나눠요. 이 소형 소화기하고 대형 소화기하고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는데, 이 소형 소화기라는 것은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 미만이죠. 대형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 미만, 이놈을 우리가 소형 소화기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 대형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 그 다음에 그 B급은 20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 주로 요 대형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대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이고 B급은 능력 단위가 20단위 이상인 것을 우리가 대형 소화기라고 한다는 거. 다음에 그 설치 거리. 그래서 이 설치 거리는 소형하고 이제 대형하고 구분을 하는데, 소형은 보행 거리 20m마다 설치하는 거고, 대형은 보행 거리 30m마다 설치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에 설치 위치죠. 이 설치 위치는 소형 소화기나 이 대형 소화기나 똑같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는 것도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이제 간이 소화 연구죠. 자, 간이 소화 연구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마른 모래. 그래서 마른 모래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그 건조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팽창 질석하고, 그 다음에 팽창 진주환이 있죠. 그래서 마른 모래는 삽을 비치한, 즉 삽을 상비한 그 50리터죠.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한 포. 요 놈을 우리가 능력 단위를 0.5단위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고, 팽창질석, 팽창 진주함은 마찬가지로 삽을 비치한 160리터 이상 한 포를 갖다가 우리가 1단위로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요 50리터 이상 한 포를 0.5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함은 삽을 상비한 160리터 이상 한 포를 우리가 1단위로 한다는 거. 이거 꼭 정리하시고, 또 요 팽창 질석하고 팽창 진주함이라는 것은 이 질석하고 요 진주함을 고온에서 이렇게 그 팽창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옥수수를 고온에서 뻥튀기 하면 크게 부풀어 오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돌가루를 갖다가 고온에서 그 뻥튀기 해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은 제3류에 보면 그 금수성 있죠? 특히 이 알킬 알루미늄, 소화제로서 아주 탁월한 기능이 있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다음 그 옆에 보면 소화기의 그 능력 시험이 나오죠.
소화기의 그 능력 단위 시험할 때는 바람이 없는 무풍 상태에서 실시를 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이 능력 단위 시험을 하는 사람은 방화복을 갖다가 착용하지 않고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다음 3번에 가면 이제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우선 그 자동 소화 장치의 그 종류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자동 그 소화 장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캐비넷형.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세 번째는 요 가스식. 그 다음에 분말식. 그 다음에 고체 에어로졸식. 이 자동 소화 장치. 다음 네 번째는 그 자동 확산이죠. 자동 확산 소화 장치. 그래서 시험에서는 가끔 다음 중 자동 소화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 가스식, 분말식,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 소화 장치, 그다음에 자동 확산 그 소화 장치에서 여러분이 그 종류도 같이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 교재 이제 3번이죠. 여기 3번이 아니네요. 3번에 보시면은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 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을 보면은 첫 번째가 요 방출구예요. 그래서 이 방출구는 환기구의 그 청소 부분하고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요 감지부는 형식 승인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세 번째가 이제 가스 차단 장치죠. 자, 이 가스 차단 장치는 주방 배관의 개폐 밸브로부터 2m 이내에 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스 차단 장치는 여러분이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여기에 모터가 달려 있어요. 전동 모터가 달려 있어 가지고 화재 시에 요놈이 폐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여기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있겠죠. 그래서 가스레인지 위에 보면 여러분이 콕밸브라는 거, 요렇게 생긴 놈이 있죠? 요 놈이 바로 그 주방 배관의 요 개폐 밸브예요. 그래서 요 개폐 밸브로부터 요 거리가 2m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차단 장치는 주방 배관의 요 개폐 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하고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거. 다음 네 번째 이제 탐지부죠. 자, 이 탐지부의 그 설치 위치인데 첫 번째는 이 공기보다 첫 번째가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죠. 다른 하나는 이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자, 공기보다 이제 가벼운 가스를 취급할 경우에는 이 탐지부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누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장으로 체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탐지부는 천장에 설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장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를 30cm 이하 위치에 설치하고, 다음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취급할 경우에는, 요건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를 사용할 때 누출이 되면 바닥으로 체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바닥으로부터, 탐지부는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이 탐지부가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이 공기보다 요 가벼운 기체는 뭐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도시가스죠. 그다음에 공기보다 그 무거운 기체는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LPG죠. 액화 석유가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시가스는 주성분이 뭐냐면은 메탄 기체예요. CH4죠. 그래서 이 분자량을 보면은 탄소가 원자량이 12죠. 수소가 1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분자량은 16이에요. 도시가스 분자량. 그럼 증기 비중은 어떻게 되냐? 자, 증기 비중은 여러분이 소방 원론 때 했습니다. 어떤 그 물질의 분자량을 갖다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서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겁고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도시가스의 증기 비중은 29분의 16이니까 1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보다 가볍다는 거죠. 다음에 요 LPG,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 거죠. 자, 액화 석유가스의 그 주성분은 뭐냐? 요거의 주성분은 뭐냐면은 프로판이죠. C3H8. 자, C3H8, 프로판의 분자량은 탄소가 원자량이 12가 3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가 원자량이 1인데 요 놈이 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4가 나오죠. 그래서 증기 비중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눠주는 거니까 44를 29로 나눠주면 대략 1.5니까 1보다 크죠. 그러니까 LPG는 대기 중에 실내에서 누출이 됐을 때 바닥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요 LPG를 사용할 경우에는 탐지부를 바닥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도시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천장으로 누출이 되면 천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니까 대부분 이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데는 어디에다 설치하냐면 이 도시가스는 탐지부를 이 천장에다 설치해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 탐지부는 대부분 천장에 설치하고, 요 LPG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여기가 천장이고, 여기가 바닥이라고 하면, 요 바닥에 대부분 이제 테이블 같은 것이 많죠. 그럼 요 테이블 요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탐지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탐지부는 바닥으로부터 거의 뭐 닿게끔 요 탐지부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에서 요 탐지부의 그 설치 위치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다음 그 5번에 보면은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나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다음 4번에 가면 이제 캐비넷형.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죠. 여러분이 그 모듈러라는 걸 아마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캐비넷이 있죠. 이런 캐비넷이 있고 이 안에 하론 소화 약제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로 이제 청정 소화 약제죠. 또는 이제 옛날에 설치된 거는 하론 소화 약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배관이 돼 있어가지고 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즐이 있죠. 다시 말해서 헤드 같은 게 하나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캐비넷형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고 요 캐비넷 옆에 보면은 여기에 수신부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에는 이제 감지기가 A회로하고 B회로하고 요 교차 회로 방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부하고 이렇게 감지기가 서로 연결돼 가지고 A 감지기만 화재를 감지하면은 경보만 울리고 그 다음에 A 감지기하고 B 감지기하고 동시에 화재를 감지하면 이제 여기서 청정 소화 약제 또는 하론 약제가 여기서 방출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캐비넷형 그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비넷형 그 자동 소화 장치의 첫 번째에 보면 헤드의 그 설치 높이예요. 그래서 이 헤드의 설치 높이는 최소 0.2m 이상 3.7m 그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 두 번째에 보면은 화재 감지기는 방호구역 내의 천장이나 옥내의 그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이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보면 그 감지기 설치 기준이 있는데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다음 세 번째는 방호구역 내에 화재 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동작이 돼야 되고 네 번째 그 중요한 거죠. 이 감지기 회로는 반드시 교차 회로 방식으로 한다는 거. 보시면 여기 감지기가 또 4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3개는 안 돼요. 항상 짝수가 돼야 되죠. A회로, B회로, A회로, B회로니까 이쪽에 또 감지기가 설치가 된다면 여기가 A회로, B회로, 여기 다시 A회로, 그 다음 B회로 이렇게 그 교차 회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는 이제 A회로가 되겠죠. 요놈은. 그래서 요놈은 A회로. 요놈의 감지기는 이제 B회로죠. 이렇게 우리가 회로 구성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차 회로, 우리가 2회로 방식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5번에 보면 감지기 회로별로 설치된 화재 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 면적은 화재 안전 기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기준에 따른다는 거고 6번에 보면은 개구부나 환기구죠. 개구부나 환기구 또는 뭐 통기구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바로 요 개구부나 이 통기구는 폐쇄가 돼야 되죠. 다시 말해서 어떤 창문 같은 게 열려 있으면은 그 분출된 기체가 가스가 전부 외부로 방출이 되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환기구는 또는 통기구 이런 데는 다 폐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약재가 방사되기 전에. 그다음에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구획된 장소의 방호 최적 이상을 방어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다음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가스식, 분말식, 고체 에어로졸식 자동 소화 장치죠.
전부 보시면 가스식, 분말식, 고체 에어로졸식 다 이거는 가스계예요. 가스계 자동 소화 장치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소화약제 방출구는 뭐 형식 승인받은 유효 설치 범위 내에 설치하고, 두 번째는 방호구역 내에 한 개의 제품 설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설치 장소의 그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표에 따른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즉 감지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헤드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하고 표시 온도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미리 암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나중에 스프링클러 설비로 가서 암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그 소화기구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미리 암기하면 그때 부담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는 교재에 보면 이제 39도C 미만이죠. 표시 온도는 이때는 이제 79도 미만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39도 다음에는 39에다가 플러스 25도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64도씨 미만이죠. 그 다음에 79에다는 대략 플러스 41이나 2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42를 더하면 121도씨 미만이 되죠. 그 다음 64도씨 이상,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략 41 아니면 2예요. 그래서 106도씨 미만, 여기는 121도씨 이상, 플러스 마찬가지로 여기는 41이 되죠. 162도씨 미만. 그 다음에 106도씨 이상, 여기는 162도씨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설치 장소의 그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도 여러분이 미리 암기를 좀 해놓는 게 훨씬 좀 편하죠. 네, 다음은 6번으로 가죠. 자, 6번은 CO2나 할로겐화합물 소화기를 갖다가 설치하면 안 되는 그 장소를 갖다 설명한 거죠. 자, 6번은 CO2하고 할론 그 소화기 설치 금지 장소예요. 설치 제외 장소. 그래서 그 지하층이나 또는 무창층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바닥 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는 CO2나 할로겐 화합물 그 소화기는 설치가 제인데 예외가 있어요. 할론 1301은 독성이 가장 적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청정소화약제 소화기구죠. 그래서 요 두 개는 할론 130이라고 이 청정소화약제 소화기구는 바로 그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2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하죠. 다음 7번으로 가죠. 자, 7번은 이건 아주 그 실기, 2차 실기에서도 많이 시험이 출제되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그래서 맨 처음 보시면 이제 의락시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의락시설은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을 갖다가 비치해야 된다는 거, 소화기. 그 다음 이제 공연장,
관람장, 집회시설부터 하죠. 공연장, 집회장, 그 다음에 관람장, 그 다음이 문화재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그 다음에 의료시설,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겠죠. 공집, 관문장의. 그래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 다음에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은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 그 다음은 이제 교재에 보면은 근생시설, 그 다음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숙박시설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전시장, 공동주택,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도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이런 나머지 대부분은 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당 1단위 이상.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이해는 전부 다 200제곱미터당 기타죠. 기타는 다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타는 거의 없어요. 주로 시험에 이제 여러분이 요 두 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나머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자, 판매시설이라고 하죠. 여기 하나 좀 추가될 게 있네요. 중요한 것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벽 및 반자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나 난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 능력 단위에 2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밑에 보시면 표 밑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산출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위 표에 요게 이제 기준 면적이죠. 요걸 우리가 기준 면적이라고 하는데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는 거예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이나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는 거.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자, 백화점이라고 하죠. 자, 백화점의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다. 고 주어졌을 때 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 다음에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을 때 능력 단위, 소요 능력 단위를 계산하라 이렇게 많이 나오죠. 소요 능력 단위는 얼마냐? 여러분이 계산을 할 때 우선 백화점은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의락시설은 아니죠.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도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바로 요 판매시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백화점은 판매시설에 들어가요. 자, 그럼 판매시설은 기준 면적이 얼마냐면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인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가 바로 불연재료, 준불연, 난연일 경우에는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소요 능력 단위를 계산을 하려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기준 면적이 판매 시설이니까 100제곱이죠. 그런데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고 불연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면적을 2배로 하니까 200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당 1단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시면 소요 능력 단위는 얼마나가 나와요? 바로 5단위가 나오죠. 그러면 소화기 개수도 산출하라는 거 나오죠. 자, 설치되는 소화기가 분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3.3kg죠. 그래서 3.3kg는 A급에는 능력 단위가 3단위고 B급은 5단위고 C급은 적응성이 있는 거죠. 자, 이놈을 설치할 경우 소화기 몇 개 필요하냐? 자, 소요 단위가 5단위죠. 3.3kg짜리 A급, A급 화재니까 3단위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7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무조건 소수점이 여기 1.1이 나와도 올려줘야 되고 1.2가 나와도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무조건 절상이에요. 이거 반올림 하는 게 아니고 1.1이 나와도 2개가 되고 1.7이 나와도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기의 설치 개수는 이제 2개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음 8번은 이제 부속 용도별 추가 소화기구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전기 설비인데 이 전기 설비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즉 50제곱미터당 소화기 1개를 갖다가 추가로 이제 비치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이나 또는 그 주방 같은 데인데 자동 확산 소화 장치죠. 이 보일러실에 자동 확산 소화 장치에 그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바닥 면적에 따라 틀린데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면 이 자동 확산 소화 장치를 1개 이상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서요. 1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제 2개 이상 그래서 이 보일러실이나 요 보일러실에 추가로 그 설치하는 이 자동 확산 소화 장치는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1개 이상이 돼야 되고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설치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그 정리 좀 해 놓으시고요. 다음 9번으로 가죠. 자, 9번은 이제 대형 소화기의 그 기준이죠. 그래서 이 대형 소화기, 소형 소화기 구분할 때 우리가 능력 단위로도 하지만은 또는 용량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죠. 자, 여러분 이거 암기할 때는 포강물, 그 다음에 분할탄. 그래서 이 포강물은 전부 이거는 물계통이죠. 즉, 다시 말해서 수계 소화기고,
분할탄은 대개 다 가스계 소화기죠. 그래서 수계는 다 액체이기 때문에 단위가 리터고 가스계는 다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포각물은 여러분이 도리지구땡 할 때 보면 열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즉 화투장 3개 가지고 열을 만들면 짓는다고 그러고 열을 못 만들면 짓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포각물은 268이에요. 열을 못 짓죠. 즉 3개의 숫자를 가지고 열이나 스물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공만 넣어주면 돼요. 268 못 짓고, 분할탄은 235 3개 더하면 열이 되죠. 그래서 이거 235 짓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0만 쳐주면 되죠. 그래서 단위는, 포각물은 단위가 리터고 분할탄은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소화기는 20리터 이상이 되면 대형 소화기, 강화액 소화기는 60리터 이상, 물 소화기는 80리터 이상, 분말 소화기는 20kg 이상,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는 30kg 이상,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50kg 이상이 되면 대형 소화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 다음 10번. 소화기별 사용 온도예요. 그래서 사용 온도는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강화액 소화기하고 분말 소화기죠. 그래서 강화액 소화기하고 요 분말 소화기는 영하 20도씨 이상 40도씨 이하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나머지 기타는 0도씨에서 40도씨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이 강화액 소화기는 뭐예요? 물이 0도에서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소화약제로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에다가 뭐를 탄 거냐면 탄산칼륨 K2CO3를 갖다 집어넣어서 빙점을 아주 낮춰놓은 걸 우리가 강화액 소화약제라고 하죠. 다음 11번 나가죠. 자, 11번은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물. 자, 소화기구의 그 설치 대상은 첫 번째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곳. 다음 두 번째는 지정문화재하고 가스시설이죠.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세 번째가 이제 터널. 여기에는 반드시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보면 그 자동식 소화장치죠.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자, 이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그 대상은 첫 번째가 바로 요 아파트예요. 아파트의 주방. 모든 아파트, 전층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전층. 두 번째는 30층 이상 오피스텔. 마찬가지로 전층이죠. 여기에 어디에다 설치하냐면 주방에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면 1층부터 뭐 20층까지 있으면 20층까지 전층의 그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30층 이상의 그 오피스텔에는 마찬가지로 전층 1층부터 뭐 30층까지 있으면 30층까지 주방에다가 요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를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